무엇과 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물리학은 어디에서 끝나고 공허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장난이 아니다. 이들은 실험실로 들어와 계산에 스며들며 천체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 이론가들을 괴롭힌다. 우리는 정말로 경계선, 그 너머에서는 존재 자체의 개념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경계에 다다랐다. 우리의 모든 탐구는 그 깊이가 어떠하든 결국 동일한 에너지라는 공통분모로 귀결된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측정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형태, 흐름, 변형이다. 물질은 환상이다. 공간은 에너지 교환의 기하학이다. 시간은 에너지 변화의 연속이다. 우리는 원자를 분열시키고, 양성자를 분열시키고, 블랙홀과 팽창하는 우주의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 벽 너머에는 물질도 파동도 정보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한의 경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왜 에너지 외에는 공허, 다른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에너지라면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물리학은 오랫동안 세 개의 기초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원자였고 그 다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쿼크와 렙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다. 어떤 고정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입자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사물이 아니라 상태다. 에너지의 상태. 에너지는 존재의 보편적 화폐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교환되고 변환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이다. 폐쇄계에서 총 에너지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에서 에너지를 창조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파괴할 수도 없다. 에너지는 단순히 운동에서 열로, 빛에서 전기로, 질량에서 순수 에너지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교환은 존재의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실제로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이 법칙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요. 아직 더 근본적인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막, 심지어 가상의 바존들조차도요. 이 모든 것은 단지 무엇의 다양한 표현 형태일 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에너지입니다. 현대의 필드 모델들, 특히 KHD, 양자역학과 양자역학 보호, 역학은 입자의 질량조차도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힉스 필드와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즉 질량은 필드에 구현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중력조차도 많은 이론에 따르면 우주 조직 내 에너지 및 정보적 교란의 표현일 뿐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에너지로 귀결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요. 공간과 시간조차도 독립적 의미를 상실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은 에너지 임펄스의 분포에 반응하여 압축되고 확장되고 뒤틀리며 따라서 2차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단단한 벽.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구조도, 어떤 상호작용도, 어떤 차원도 없다. 이 시점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 오류일지도 모른다. 마치 북극점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것과 같다. 분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라. 전자, 양성자, 광자. 이들은 교과서에 그려지던 것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구슬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이 이미 오래전에 버린 환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양자장 속의 파동입니다. 네, 물체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양자장이다. 이제 돌을 던지면 파동이 퍼져나간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어디서도 오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장의 진동, 에테르의 맥동, 표면의 파동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다. 더욱이 주목하라.
서로 다른 입자들은 서로 다른 장에서 생성된다. 전자장, 광자장, 글루온장, 쿼크장이 존재한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마치 복잡한 음악과 같다. 어떤 현은 물질처럼 울리고 다른 현은 에너지처럼 울리며 또 다른 현은 공간 그 자체처럼 울린다. 모든 것은 진동의 중첩이다. CERN의 물리학자와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의 붕괴와 충돌기에서의 충돌을 연구하며 우리가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입자들조차도 일시적인 진동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생겨나고 존재하며 사라지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원점은 공허가 아니라 양자적 소용돌이입니다. 그곳에서는 물 속에서도 에너지 폭발이 가능합니다. 소용돌이칩니다. 심지어 공허조차도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축된 필드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공간은 모든 입자가 위상 경계 위의 파동과 같은 하이퍼 구조의 표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모든 것이 특정 파동의 자극 효과로만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물질성은 환상이다. 벽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입자를 분해하려 해도 핵을 찾지 못할 것이며 메커니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입자를 흩뿌릴 뿐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더 세게 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우리는 단단해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파수와 위상의 진동 강도라는 세계에 살고 있다.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플라토의 음악이다. 그리고 만약 어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별들 뒤나 은하계 뒤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진동이 멈추는 곳, 장이 사그라드는 곳, 파도가 태어나지 못하는 곳에 있다. 바로 이 죽은 듯한 진동하지 않는 공허 속에 우리가 갇힌 듯하다. 물리학이 말을 잃는 순간 방정식이 무한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공간과 시간이 어떤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이를 플랑크 한계라고 부르며 우리 현실의 마지막 보루다. 그 너머에는 얇은 얼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플랑크 한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길이, 시간, 질량, 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척도이다. 플랑크 길이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m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지구상의 어떤 실험도 이 깊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 이는 양성자보다 10억 배 더 작은 크기다. 어떤 입자도 어떤 빛의 파동도 이 깊이에 도달하면 블랙홀로 변해버린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집중되어 스스로 붕괴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자체가 무언가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것이 관찰 대상의 구조를 즉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론들, 특히 양자 중력 이론과 일부 끈 이론 변형에 따르면 바로 이 영역, 플랑크 장벽 너머에서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매끄러운 기하학도 거리나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 거품, 격렬한 가능성의 기계, 에너지 폭발, 존재의 거품만이 존재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객체도 존재하지 않고 순수한 확률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이 마치 픽셀화된 이미지를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흐려지듯 선명함을 잃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실체이다. 그 외 모든 것은 단순히 붕괴된다. 양자 중력 이론 중 일부, 예를 들어 에릭 버린드의 연구에서 제기된 머던트 공간 가설에 따르면 시공간 자체는 시스템 경계에 저장된 정보의 부산물일 수 있다. 이는 공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와 정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다는 의미다.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플랑크 벽은 단순히 우리 도구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정지 신호입니다. 어떤 장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며 어떤 방정식도 살아남지 못하며 어떤 입자도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절대적 한계입니다. 에너지가 경계를 넘어 무언가로 전환되거나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장소입니다. 플랑크 벽 너머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공허 그 자체의 얼굴을 보려는 시도이지만 그것은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관찰자의 필터를 통과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접 보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보며
공간과 시간에 갇히고 제한된 감각 범위를 가진 존재로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만 본다.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자를 본다. 그러나 광자는 물체 자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특정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방식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되거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한계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결정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측정이 현실을 형성한다면 관찰자 없이는 어떤 고정된 현실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잠재성, 단지 가능성, 단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에너지만 있을 뿐입니다. 양자 얽힘 실험에서 수정된 이중 슬릿 실험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며 고장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칼 라벨과 같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관계적 해석에서 객체의 속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객체, 관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절대적인 특성이 없으며 모든 것이 관계임을 의미한다. 한 맥락에서는 입자가 존재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관측에서는 공간이 휘어져 있고 다른 관측에서는 평평합니다. 이는 모든 과학, 모든 세계관, 모든 객관적 현실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에 결정화된 형태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델을 그것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만약 측정 가능한 것의 경계 너머에 완전히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면, 만약 에너지가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고 더 이상하며 더 무한한 것에서 포착해낸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세계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도구의 반사만을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로 만들어진 거울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면 항상 흥미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중력은 힘도 에너지도 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가능성 자체에서 비롯된 통계적 효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력은 정보의 부수적 효과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에릭 베를린데는 급진적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중력은 전자기력이나 핵력과 같은 기본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대신 미시적 자유도의 보존, 즉 엔트로피에서 비롯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함이나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척도다. 물체를 이동시키면 엔트로피적 풍경을 바꾼다.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를 향해 달려가며 이 거대한 과정이 우리가 중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질량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흐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힘으로 인식하는 것이 비롯됩니다. 중력이 힘이 아니라 통계적 환상이라면 우리가 에너지에 귀속시켰던 모든 것은 단순히 대규모 정보 재분배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에너지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 우주 비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이는 홀로그래픽 원리와 일치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공간 내부 정보 전체가 그 표면에 저장됩니다. 마치 USB 메모리처럼요. 전체 영화는 평평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당신은 3차원 영화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이론에서 우주는 정보의 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력과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정보의 분배에 따른 부수적 효과일 뿐이다. 얼음 게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조 전체의 에너지를 항상 그 표면으로만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본질이 무의미함의 표면 아래 확률 구조의 끝없는 심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운동, 질량 또는 힘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현실 코드 내 정보 변환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에너지 뒤에 숨겨진 것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논리다. 언뜻 보기에 에너지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는 단순히 우리의 의식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방식일 뿐 아닐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증상이다. 인간의 지각은 현실을 비추는 창이 아니라 생존에 맞춰진 필터와 해석의 복잡한 체계일 뿐 진실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광자를 보지 못하고 장을 감지하지 못하며 양자 얽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신호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단순화하고 에너지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렇게 해야 이해하고 행동하며 미쳐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물리학은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양자역학 실험들은 점점 더 자주 관찰자 없이는 사물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심지어 상호작용의 수치적 표지인 에너지조차도 자연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인식의 순간에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기가 진동하지만 귀가 없는 방을 상상해 보세요. 소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진동은 있을까요? 네. 하지만 소리는 듣는 이의 인식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보고 열기를 느끼고 맥박을 측정하지만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는 단지 우리의 뇌가 복잡성을 정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카메라가 빛을 해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듯이 우리 역시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나 물질이 아닌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무엇, 예측 처리 이론과 같은 현대 신경과학 연구는 뇌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며 이를 신호와 비교합니다. 에너지가 자신의 세계 모델에 부합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너지가 우주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효과적인 인지 모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 너머에는 공허가 아니라 뇌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인터페이스 언어일 뿐 핵심 코드가 아닐 수 있으며 진실은 존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상상합니까? 우주적 공허, 하얀 안개, 무한한 허무.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공허조차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불가능 그 자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중력과 끈이론은 넘을 수 없는 경계에 부딪힌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논리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너머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의 기초로 여기는 모든 것, 원인, 결과, 차원, 에너지, 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존재한다는 말조차 그곳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플랑크장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방정식이 물리학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공간의 구조 자체가 단순히 공허한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도 위치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장소도 순간도 아니다. 존재 가능성 그 자체의 부재이다. 아니면 에너지 외에는 물질도 반물질도 없고 오직 순수한 불가능성만 존재하는 걸까? 기술적 비현실성이 아니라 논리적 불가능성의 의미에서 말이다. 존재하지 않는 세계나 다른 어떤 수보다 크지만 여전히 유한한 수를 상상해보라. 당신의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경계를 넘어 보려고 할 때 모든 물리적 범주가 마찬가지로 흐려집니다. 거기에는 공허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우주는 더 큰 무엇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그 너머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는 많은 주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양자파동의 기초부터 보이지 않는 플랑크 벽, 기묘한 중력의 환상부터 인식 자체의 한계까지.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에너지에 기반하며 그 경계 너머에는 공허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현실의 기초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없이는 존재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돌은 궁극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에너지를 파동으로, 인식으로, 대칭으로, 환상으로 분해해 보았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는 심지어 에너지가 뇌의 환상이라는 이론까지도 분해해 보았다. 하지만 그거 알아? 그게 에너지를 덜 현실적으로 만들진 않아. 단지 경계를 물질 쪽이 아니라 정보 쪽으로 옮길 뿐이지. 우리 세계는 단순히 입자들의 집합체가 아니야.
에너지라는 핵심 변수가 작용하는 한계, 규칙, 관찰, 가정들의 게임이야.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은 곳에는 시간도, 공간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지도를 훔치는 것이 아니다. 지도 자체가 그려진 종이를 훔치는 것이다. 우리는 경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또 다른 현실, 다른 차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러나 모든 것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킨다. 우리는 에너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 아마도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은 정보의 기능이며 정보는 질서정연한 에너지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계 너머에는 지식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을 연구하고 느끼고 보호하는 것.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심지어 무의화조차도 아닌 불가능이 있기 때문이다.